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꾸며 전 세계 자유진영의 신으로 떠받들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장거리 정밀 화력 체계 하이마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전설적인 무기가 북유럽의 최전선에서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뼈아픈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천무 계약 체결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우리 천무의 가치를 노르웨이가 선택한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차갑고 위험한 허약고이자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의 핵심 요충지, 이곳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 노르웨이 국방부가 국가의 명운을 건 차세대 장거리 정밀 화력 체계 도입 사업에서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하이마스를 과감하게 내치고 대한민국의 K239 천무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왜 서방 세계의 핵심 동맹인 노르웨이가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를 버려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푸틴의 턱밑을 겨누게 돼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는 어떻게 유럽의 군사 지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지정학적 현주소를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노르웨이는 단순한 북유럽의 평화로운 국가가 아닙니다. 러시아 북방 함대의 핵심 전력이 주둔하고 있는 무르만스크와 약 196km에 달하는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나토의 최전방 방패입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장기간 이어온 평화에 취해 있던 노르웨이 육군은 뼈아픈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2005년 유지비 문제를 이유로 중형 다연장 로켓 MARS 전력을 완전히 도태시키며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평화의 환상을 끔찍한 악몽으로 바꿨습니다. 적의 포병과 미사일 기지를 원거리에서 선제 타격하거나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구조적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러시아의 거대한 재래식 화력이 언제 국경을 넘어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노르웨이 군 수뇌부는 경악했습니다. 당장 러시아의 심장부를 때릴 수 있는 장거리 펀치가 필요하다며 노르웨이는 즉각 차세대 장거리 정밀화력 체계 LRPFS 사업, 즉 노르웨이 육군의 차세대 장거리 정밀화력 체계를 긴급 발동했습니다. 국가 생존을 건 이 치열한 데스매치의 최종 라운드에는 세계 최강 미국의 하이마스와 대한민국의 천무, 단 두 개의 무기만이 남았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당연히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나토 동맹의 상징인 하이마스의 압승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방산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발목을 잡는데 그것은 바로 지독한 납기 지연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하이마스를 사겠다고 몰려들면서 록히드 마틴의 생산 라인은 완전히 마비되었던 거죠. 미 국방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금 주문해도 최소 5년에서 7년 뒤에나 초도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내일 당장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노르웨이에게 5년 뒤에 도착하는 전설의 무기는 그저 비싼 고철에 불과할 테니까요. 게다가 냉철한 비교 팩트가 노르웨이 군을 움직였습니다. 하이마스는 발사관이 단 6개에 불과해 한 번에 쏟아부을 수 있는 화력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의 천무가 압도적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유일의 방산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계약 즉시 전력화 가능이라는 마법 같은 납기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이마스의 정확히 2배인 12발의 로켓을 동시에 쏟아붓는 무자비한 화력 밀도는 당장 화력의 열세를 극복해야 하는 노르웨이 군 수뇌부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5년을 기다려 6발을 쏠 것인가? 아니면 즉시 12발을 쏠 것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천무가 하이마스의 승폭을 완벽히 끊어버린 결정적 카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적이 감히 접근조차 못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사거리의 차이입니다. 미국 하이마스의 주력인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300km 수준에 묶여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이 물리적 한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미국은 도저히 내밀 수 없는 파격적인 사거리 연장 카드를 노르웨이 앞에 던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천무가 운용하는 전술탄도 미사일의 사거리 역시 290km로 하이마스와 대등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타격거리를 무려 500km 이상으로 연장하는
차세대 전술탄도 미사일 CTM-500의 공동 개발 및 우선 공급 계획을 전격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 사거리 500km가 의미하는 지정학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는 노르웨이 최북단 국경에서 로켓을 쏘면 러시아 북방 함대의 심장부인 무르만스크는 물론 콜라반도 깊숙이 자리 잡은 핵심 공군 기지와 지휘 통제소, 보급선까지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방어용 무기를 넘어 전쟁의 판도를 지배하고 적에게 감히 침략의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적 억제 무기로 천무가 진화한 것입니다. 노르웨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다가오는 러시아 전차를 막는 방패가 아니라 러시아가 감히 쳐들어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하고 긴 창이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가 결코 쥐지 못한 그 압도적인 분포의 거리를 대한민국의 천무가 완벽하게 충족시킨 것입니다. 이번 노르웨이의 선택은 단순히 미국의 하이마스를 이기고 다연장 로켓 몇 대를 파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방사는 미국의 지독한 관료주의와 생산 적체에 지친 유럽 동맹국들에게 가장 신속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단순 판매 방식과 달리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꺼내들었으며 천무 체계를 노르웨이 현지 산업과 연계하여 유럽 환경에 최적화된 현지화 전략과 탄약, 부품, 유지 보수까지 이 모든 MRO 생태계를 노르웨이 본토에 구축할 것이라고 제안함으로써 나토 국가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갔습니다. 세계 방산 패권을 집어삼키며 진격하는 대한민국 K방산. 과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미국마저 꺾어버리고 유럽의 평화를 수호하는 핵심 방패가 된 대한민국.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